예, 김광진입니다. 방금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기에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피해가 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많은 의원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에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통보했다. 그리고 2차 핵실험 때도 사전 통보가 된 걸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막 좋지 않은데 이 사전 통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일까 좀 궁금한데요. 문서인지 아니면 소위 한라인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인지 대사를 통한 것인지 아실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 장관님께서 어제 저녁에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장관님이 아시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거의 다른 라인이든 장관님 통한 라인이든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셔서 회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새벽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관님은 저녁에 보고를 받으셨고 통수권자는 새벽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게 괜찮은 문제일까요? 아마 보고하는 시간에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준비가 되면은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몇 시간 정도 늦게 하셔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 발표에 있어서도 미국에 통보하고 그 다음날 핵을 실험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의 갭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장관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한 통보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보를 받고 장관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지난 2차 때도 그 다음날 발사를 했으니까요. 예상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오전이 가능성이 있다. 오늘 오전일 가능성.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측 위성이 2개가 있죠. 북한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 예, 그건 확실한 군사 위성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일 확률, 그러니까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했고 2차 핵실험도 9시 45분, 그러니까 대부분 핵실험들을 오전에 감행하는 걸로 보면 3차도 오늘 오전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리랑 2호, 아리랑 3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시간쯤 10시 인근에 이 북한 측 한반도 상공을 지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군이 항우현 측에 혹은 국정원의 스케줄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제로 촬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한데요. 사실인가요? 핵실험 자체는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성으로 파악할 성격은 아닙니다. 위성으로 파악할 성격은 아니다. 예. 2차 핵실험 때도 우리나라가 위성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됐었던 사항이고 여튼간에 우리가 핵실험의 징후나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측하는, 그러니까 발생해버린 상태에서는 지진으로 아는 거겠지만 예측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위성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 조금. 아니,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가 위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죠. 예. 그러나 이것이 실험을 했다 안 했다라는 판단은 지진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성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실험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의원분들이 말씀하셔서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1차 때 3.9, 2차 때 4.5의 리터 규모였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 리터를 재는 단위가 MB 방식도 있고 ML 방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고해주신 1차와 2차 때의 방식은 MB 방식과 ML 방식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MB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오늘 최종적으로 4.9로 말씀하신 것은 MB 방식입니다. MB 방식인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군이 MB 방식과 ML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군은 MB 방식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 성급하게 ML 방식을 통해서 5.1이나 뭐 이런 걸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 신빙성이나 아니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질자원연구소나 기상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우리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 바로 MB 방식의 4.9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예. 국민께 알려드린 겁니다. 예, 이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변동될 거란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그것도 때문에 역시 이제 추정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혼동스럽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을 알겠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핵실험을 그 강도를 진도뿐만 아니라 공중음파나 방사선 기체 분석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차 핵실험의 강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과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게 양측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 받은 보고는 2에서 6kton으로 추정한다 뭐 이 정도로 나와 있는 보고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좀 갔고요. 오늘 뉴스에 이게 탑 기사로 뜬 것 중에 하나가 기사 제목이 어쨌든 이제 방사성 기체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도록 되는데, 분석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든 우리 측에서든 잘 해주시면 좋겠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방사성을 이걸 가지고 뭐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느냐, 이게 방사능이 돌아다니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국민들께 아주 좀 미량이기 때문에 네. 미량이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은 이건 좀 농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백두산의 폭발 위험을 계속적으로 뭐 말하는 연구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핵실험 기지가 백두산과 근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에 있는데, 이 핵실험이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백두산 폭발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좀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예, 그 기사에 대해서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크게 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 뭐 이 다른 나라도 뭐 그런 사례를 연구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예, 뭐 연관이 있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예. 북한이 어쨌든 이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핵실험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가지고 이 실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우려되거나 하는 정황은 없습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걸로 예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참부장님 오셨을 때 이게 어쨌든 이제 4차, 5차 실험을 막으려면 돈줄을 막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여지기에는 이란이나 제3국을 통한 예산을 통해서 이 실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의장님께서는 이란으로부터 제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하셨는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